올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여러 새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시가 올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식당과 포장업체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각 카운티나 타운들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첫 미사에서 현대 사회의 유일한 해독제는 모성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급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여러 새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양준화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뉴욕시는 올해부터 더 이상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시 더 이상 스타이로폼에 음식을 담아주는 일과 스타이로폼으로 일체 물건을 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새 법안은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입니다. 10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시간당 최저 $15를, 그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한 소규모 업체는 시간당 최저 $13.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법안은 출생증명서에 앞으로 성별 표시를 할 때 자신의 성별을 공개하고 싶지 않는 경우와 중성이라고 생각 시에는 남자, 여자 표시 외에 X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담배를 구입하는 일도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약국이나 큰 소매상 내에서 담배 판매가 중지됩니다. 뉴저지도 올해 바뀐 새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뉴저지 공공해안가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쿨버스의 참사 이후 새 법안에서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1년에 2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총기 규제법으로는 연발총에 장진하는 총알을 15개에서 10개로 제한하며 법원에서 위험 인물로 지명된 사람은 총기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식당과 포장업체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준화 기자가 새 법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뉴욕시는 새해 더 이상의 플라스틱으로 된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커피컵,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담아주는 그릇, 땅콩과 같은 것을 담는 그릇 등 너무나 우리 생활에 친숙한 용기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의원들은 2013년에 이미 금지 법안을 제정했지만 그동안 식당 업계에서 소송을 거는 등 반대 물결의 시행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에 법원에서는 금지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욕시장도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연간 50만 불 이하의 매출을 하는 소규모 업체와 비영리 단체에게는 대체용품 사용 시 심각한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어떤 재고량도 6월 말까지 없애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당 $1,000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각 카운티나 타운들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8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 조례를 통한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틀랜틱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카운티 내 공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시 벌금은 최고 $500에 달합니다. 또한 호보큰에서는 1월부터 종이봉투를 10센트에서 25센트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저지시티는 6월부터 야채나 냉동음식 구매 외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의 세 번째 취임 선서를 역사적인 장소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가졌습니다. 취임사에서 주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안들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 인사로 자리매김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화요일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세 번째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취임식 장소로 앨리스 아일랜드를 택한 이유는 수십 년간 이곳이 가장 분주한 이민자들의 첫 관문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환영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앨리스 아일랜드를 미국의 희망과 기회의 상징적 장소로 일컬었습니다. A covenant that created our nation's founding 242 years ago and reached full flower right here in this great hall for our ancestors yearning to breathe free, illuminated by the torch of the great lady in the harbor. A land that would work with you to lift you up, to reach new heights as high as your wings and your work could carry you, with individual freedom and equal rights for all. 취임사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는 61세로 미 대통령직에 도전장을 낼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작년 가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2019년에 이루어질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야심찬 기획안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와 낙태 권리의 성문화 및 선거법 개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첫 미사에서 현대 사회의 유일한 해독제는 모성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들의 자기 희생과 연민의 힘을 강조하며 모성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새해 첫 미사를 통해 고독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의 유일한 해독제는 모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어머니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미래를 바라보는 세상은 근시안적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학대 추문이 불거져 가톨릭 교회가 위기에 놓였던 상황. 교황은 일치는 분열보다 중요하다면서 가톨릭 교회의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톨릭이 교회 자체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놀라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단지 예쁜 박물관이 될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주 기업들은 올해부터 직원들이 30시간 근로시간마다 1시간에 대해 유급 병가를 줘야 합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뉴저지 고용주들은 새로운 규정에 유급 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40시간 일한 경우에만 병가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법은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 달 풀타임의 경우 하루 정도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원들과 머피 주지사는 이 새 법의 시행으로 1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병가를 법적으로 제정한 워싱턴 DC 이후에 10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급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연방공무원 노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셧다운 기간에 연방정부가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해 약 42만 명에게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리데이가 끝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의 시간이 됐습니다. 뉴욕시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작업은 오늘부터 1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길가에 패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백으로 감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리에 장식했던 장식품들이나 받침대 등도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직접 트리를 싣고 가서 버리려고 하려면 이번 금요일부터 1월 13일까지 폐기 장소로 가서 버릴 수 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지역 68군데 폐기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공원국 웹사이트나 311로 전화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를 공식 탈퇴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해 2개의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두 국가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탈퇴를 추진해왔습니다.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자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유네스코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연 8천만 달러의 분담금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새해 첫날 플로리다주에서 진흙탕 계곡으로 추락한 승용차의 여성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경 33살의 아만다 안토니오가 템파 부근 4번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및 진흙탕 계곡으로 전복해 차량이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안개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숨이 가쁘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이빙 구조팀은 진흙탕 속에 거꾸로 뒤집힌 차량의 문을 열어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이 새해 첫날 브루클린의 아파트 건물에서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새벽 윌리엄스버그 지역 사우스 세컨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건물로 들어가는 한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어 뒤에서 그녀의 머리를 치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지만 피해 여성이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뉴저지주에서 전 고교 레슬링 선수가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15분경 21살의 전 고교 레슬링 선수 알렉산더 세바히에가 승용차를 몰고 가든 오션 카운티 지역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달리다 길가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했습니다. 세바히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파라무스 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던 세바히에는 100회 이상 경기에 출전했으며 라이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뛰어난 레슬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시장에 당선된 크리스 정 당선자가 오늘 오후 7시 펠팍 고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펠팍타운에서 본격적인 근대 행정체제가 갖춰진 뒤 타민족 시장이 당선된 것은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9대 회장 선출이 해를 넘긴 가운데 새해에는 한인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영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 작업이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달 안에 동포들의 신망과 리더십을 함께 갖춘 인사가 영입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현재 후보 1명이 비대위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원이 최근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 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브루클린 미드우드 지역의 한 여성 노인주택에 스와스티카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2월 29일 브루클린 오션파크웨이 선상에 있는 여미르얌 마크집 현관에서 12인치 크기의 붉은색 스와스티카 2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2019년 미국의 정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표님 생각하시에 2019년이 이제 와 있는데 예. 이게 주목할 만한 이게 미국의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9년도에 이제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네, 시기입니다. 그렇죠. 실제 선거가 2020년 2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네.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이제 하는데 네. 2019년도에는 각 당의 예비 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정확히 대선이 언제죠? 2020년. 2020년 11월 네. 4일 첫째 주 훌로 있는 화요일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미국 정치계가 올해 숨가쁘게 또 이제 그렇죠.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각 당의 후보들을 살펴보면은 예. 먼저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나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만한 후보들이 있을까요? 예, 민주당은 이제 힐러리 전 후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네. 군부를 지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주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네, 그 다음에 현 뉴욕시 시장 네. 더블라지오, 네, 드블라지오. 예. 네, 그리고 전 뉴욕 시장 네, 마이크 블룸버그, 네,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전 부통령을 하셨던 분이죠. 네, 예, 조 바이든 부통령.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그 매사추세츠 네. 상원 의원 일리자베스 워렌, 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아울러 이번 선거 때 그 텍사스에서 네, 네, 이 베토 오르크라는 그 엘파소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을 네, 하다가 네, 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3% 차이로 낙선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뉴욕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뉴욕에서 대선 후보자군이 이제 네.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버니 샌더스 지난번 민주당의 네. 후보로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 버니 샌더스도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당연하게 노리고 있을 텐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했을 때 AP가 이 32%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MBC에서 공통으로 했는데,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 해서 네. 36%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재선 가능성은 대표님이 뭐 보시기에는 지금 만약에 어떻습니까? 선거를 한다 그러면 네. 아직 그 다른 쪽에서는 후보군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없으니까 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했던 라스무센에서 한 네. 46%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페이크 뉴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온다 그러면 제일 사실 유리하죠. 네. 지금 이유는요? 선거는.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네. 또 지난 선거 때도 보면 텍사스, 네. 그다음에 주로 대의원수가 큰 네. 조지아, 그다음에 또 조지아 말고 그 큰 데가 그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에서 이겼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상원도 그랬죠. 다 이기고 이겼기 네. 때문에 이 주들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중남부 지역은 완전히 또 그 트럼프 지역구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 지역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 승자 독식 방식에 의해서 네. 전체 득표수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이제 대통령 선거 인단을 확보하는 데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반대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내부에서도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잔 케이식 전 주지사 전 후보, 네. 그리고 지금 주지사도 2020년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벤 세스 네브라스카 상원 의원, 네. 그다음에 또 이
고튼 톰 고튼이라고 아칸소주 상원의원 이 사람들이 계속 가장 먼저 이 커커스가 있는 아이오와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출마하고 싶은 이제 그런 네. 욕심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은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케이식 의원 말고는 네. 아직은 다 무명이죠 전국적으로는.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후보로 나오게 되면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약점을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 트럼프의 어떤 약점을 물고 늘어질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제 거의 소위 말해서 열받는 해가 될 겁니다. 네. 왜냐면 자당의 후보도 자기한테 도전을 하면서 자기를 공격할 것이고 민주당은 더할 나위 없을 거고 네. 또 언론들 늘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이런 언론들 그다음에 네. 또 진보적인 세력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바늘을 찌르듯이 이제 들어오는 뮬러 특검 해서 아마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해가 되지 네. 않겠는가. 네. 과연 이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자신의 맷집을 보여주면서 네. 또 재선에 당당히 성공할지 네.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대표인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 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5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